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남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정착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일들은 정말 꿈만 같습니다. 24시간 동안 끊길 줄 모르는 전기, 언제 틀어도 따뜻한 물, 시원한 물 바로바로 나오는 샤워기, 인터넷을 통해서 전세계 뉴스를 바로바로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이 모든 현실은 당연한 것 같다가도 전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살았으니까요. 아직도 저희 친구들은 그것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 저의 소소한 일상, 사소한 모든 것들이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영상이 제가 살고 있던 북한, 평양에까지 널리 퍼지기를 바라면서 북한의 2030 세대가 들으면 깜짝 놀랄 한국의 일상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인이 되면 누구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여권을 본인이 소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권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여권을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이 개인적인 이유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적인 이유로 해외에 파견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여권을 발급해줍니다. 외국에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한국에서나 자연스러운 일이지 북한에서는 그리스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권을 담당하는 부서도 외무성이라고 한국으로 치면은 외무부에 해당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저도 멀타 파견 해외 노동자로 선정이 되어서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여권이 나오기까지 장장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권이란 게 이런 것이었구나. 손에 잡아보고 만져보는 것도 잠시. 유럽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버이어에게 여권을 해지당하고 일하는 동안 여권의 그림자도 느껴볼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제 이름으로 된 제 여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여권을 반납하는 게 당연하다고까지 여겼습니다. 여권을 제대로 만져볼 수 있었던 건 탈북길에서였는데요. 한국으로 가겠다고 결심한 뒤 멀타에서 독일로 건너가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는데 그날 바로 임시 여권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 양손에 한쪽에는 한국 임시 여권이 들어있었고 한쪽에는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었구나. 불과 몇 시간이면 될 것을 나는 1년 동안 고생을 했어야 했다는 건가? 물론 상황이 많지 저처럼 북한 대사관에 쫓기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권이 빨리 나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만에 여권이 나오다니 정말 놀랍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정원에 와서 북한에서 가지고 떠났던 여권과 독일 대사관에서 받았던 임시 여권을 반납하고 한국 사회에 나왔습니다. 처음 한국 사회에 나왔을 때에는 탈북민들 속에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북한 여권을 가지고 탈북한 사람들은 신변 보호를 위해서 한동안은 한국에서 여권 발급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심정도 있었고 혹시나 여권 발급이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말자라는 심정으로 구청에 갔습니다. 구청 안에 여권 발급 창구가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신청 용지를 작성하는 몇 분 동안에도 속으로는 정말 이런 걸로 여권이 만들어진다고? 이런 양식 하나 채우면 여권이 만들어진다고? 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누구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정말 충격이었으니까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여권 신청 후 3일 뒤에 바로 여권을 찾아가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가니까 진짜 여권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나 중요한 문건을 진짜 구청에서 줘도 되는 건가? 하다못해 외국과 관련된 어떠한 부서에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여권인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구청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북한에서의 여권 발급 과정과 비교해봤을 때 너무 간단한 게 신기했던 거죠. 북한에서는 여권을 발급받는 게 가문의 자랑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나 여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도 못하겠더라고요. 또한 여권을 제가 쭉 갖고 있어도 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북한에서는 제 여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할 정도로 여겨졌었는데 한국에 오니 1년 내내 제가 여권을 집에 갖고 있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언제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외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못 가고 있지만 한국 여권을 들고 외국 여행을 다녀왔던 지난 추억을 생각하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 모든 노래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평양에 있는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놀랄 겁니다. 제가 한국 노래 때문에 북한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월 10,000원이 좀 넘는 금액을 내고 한국 노래를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노래들을 다 듣고 있는데, 가끔은 한국 노래를 몰래 듣다가 잡혀서 고초를 겪거나 거액의 돈을 고이고 풀려나거나 처벌받은 친구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 북한에서 듣던 노래들을 들을 때면 같이 듣던 친구들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아마 그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제약 없이 마음껏 노래를 듣는 저를 보면 얼마나 부러워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과 6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노래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곳에서 살던 제가 지금은 원하는 한국 노래들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 실감이 나지도 않고 너무 놀랍습니다. 노래 하나 듣는 게 뭐라고 저를 비롯한 북한의 숱한 청년들은 왜 목숨의 위협까지 느껴야 했을까요? 한창 사랑할 나이의 청춘들이 사랑 노래를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한국에서는 노래뿐 아니라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 등 온갖 정보들을 다 듣고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하도 세뇌 교육을 받아서인지 사람들이 자유로우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국가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문화생활 측면에서도 국가와 조직의 통제를 받아야만 건전해지고 안전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 노래나 드라마를 퇴폐적인 자본주의 문화라고 하는데, 여기에 빠지게 되면 혁명가업 수행도 망각하게 되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배웠죠.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노래가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싶어지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노래 하나 들었다고 해서 미래가 창창한 친구들의 앞길을 망쳐놓는 북한 당국이 정말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어딘가에서 몰래 한국 노래를 듣고 있을 친구들, 노래를 듣다가 잡혀가서 고초를 겪고 있을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한국 노래를 듣고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한국에서는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 핸드폰을 들고 가면 언제라도, 언제까지라도 가능한 지극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듣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니 몰래 듣더라도 마음만큼은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북한 당국에서는 근본부터 글러먹은 정신이 이상한 자라고 여러분들을 규정짓겠지만 절대 주눅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북한 사회 전체가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북한에도 한국 노래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니 여러분들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운전면허증입니다. 운전이야말로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운전면허를 땄는데요. 하나원에서 운전면허 이런 교육을 해주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제가 운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는 운전면허를 따려면 6개월 정도 되는 학교를 다녀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수라는 직업이 아예 따로 있었고 개인이 차를 소유하는 것도 안 되다 보니 북한에서 운전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아마 개인이 차를 소유하게 했다고 해도 저희 가족은 돈이 없어서 차를 사는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에 오니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개인이 얼마든지 차를 소유할 수가 있고 차의 가격도 다양하다 보니 누구든지 형편에 맞춰 차를 살 수가 있죠. 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집도 꽤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20살 성인이 되면 운전면허를 따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북한 친구들이 알면 뒤로 놀라 자빠질 이야기입니다. 자전거만 있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차가 있다고 하면 믿기나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양에 있을 때 평양 시내에 차 대수를 줄이라는 지시가 심심치 않게 내려오곤 했습니다. 차가 많아지면 배기가스가 많아지고 평양시 공기가 안 좋아진대요. 평양시 공기가 안 좋아지면 김정은의 폐도 안 좋아진다는 이유로 얼마 되지도 않는 차 대수를 제한하거나 줄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 차를 탄다는 것은 간부들이나 돈 많은 일부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었죠. 한국에 와서 가끔 지인들의 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갈 때면 북한에서는 간부나 가능한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 대수로 보면 한국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공기는 이상하게도 평양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차가 아직은 없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운전면허도 있고 차가 필요하면 충분히 적당한 걸로 하나 살 수가 있으니까요.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북한의 2030 세대들, 김정은 정권의 통제의 억압을 가장 힘들어할 북한의 친구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한국의 일상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당연한 걸 가지고 이렇게 오래 얘기하냐 싶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노래 하나 듣겠다고 목숨 걸던 곳에서 살다 온 저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3가지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마저 침해당하는 북한의 친구들이 하루빨리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